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약속 대련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려고 하면 처음에 촉발점까지 기획이 되고 그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고받고 하면서 전략적 탈출구까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예. 전략적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어. 촉발점은 이 줄리언니 마리 앙뚜아네트 네. 마리를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어, 줄리 언니 마리 앙뚜아네트? 예. 줄리의 언니 마리. 아, 예. 이제 이렇게 아, 지금 줄리의 언니가 말씀하시기를? 진짜 이 예능을 자꾸 이 다큐를 다큐로. 봐보니까 후보님 제가 말씀하세요.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했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요.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랬죠. 여기가 선을 바로 넘는 지점이었고, 여기서부터 한동훈이 김경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적어도 오늘까지 변함이 없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17일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거의 일주일에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이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극우 유튜브하고 이직 선동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 선동 언론하고 결이 달라요. 극우 유튜브들은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데, 이직 선동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결을 달리하면서 한동훈이 옳은 것 같은데 파국은 안 된다. 지금 이 스탠스거든요. 예. 한동훈이 옳다. 한동훈이 할 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권 내에서 대립은 파국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슬슬 끌고 가고 있는. 예. 결이 다르죠. 그 다음에 영남과 수도권이 달라요. 다르죠.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할 말 한 것 아니냐, 명품 백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라고 하는 입장이 강력하게 나오는 반면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했던 영남 의원들은 이게 함정 취재다라고 하면서 계속 대통령실의 입장을 옹호하는, 즉 세력과 세력 간의 패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 패싸움이 붙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패싸움이 붙었고, 그 다음에 언론판에 있어서 극우 유튜브와 그 다음에 이 잔존 미디어들, 레거시 미디어들, 이직 선동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 선동 언론의 패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곳에도 세상에 그 정도의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현재의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를 이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국힘당이 완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의 지지율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패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뭐냐면 윤심의 바로미터, 찐윤으로 불리는 이용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 기사를 올렸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 그랬더니 그럼 보통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제해야지 등등의 여러 따라올 만도 한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 정도만 갈등이 있으면 봉합해야지요 정도를 올리고 아무도 이용 의원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쪽으로 지금은 줄을 서겠다라는 의원들의 반응으로 봐야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한 70~80% 된답니다. 맞네요. 네. 뭐 절대 다수랍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의원 단톡방이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또 영남권 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선보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편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면에는 비대위원장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누가 꼽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관위원장 처음에 임명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공관위원장이랍니다. 그럼 나는 이분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공관위원장을 누가 꼽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꼽았겠죠. 결국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의 조중동의 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승이다. 공천권을 쥐고 예.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공천을 준 사람이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공관위원장이 지고 있냐, 안 그러면 당 대표가 지고 있냐.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의 버전 2, 시즌 2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 지금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의 마포을 김경률 발언 이후에 상당히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바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면서 그 공관위원장은 그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런데 마지막 최종 승인은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찍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치열하게 이 당내 갈등을 극대화시켰던 과정들이 지금 똑같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은 영남의 힘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힘으로 돌파하겠다라고 보는 거고, 수도권은 현장에 나가보면 피부로 느끼잖아요. 계속해서 욕을 듣잖아요. 지지자들한테 욕 듣고 그 반대자들한테도 욕 듣고 하면서 김건희 명품이 정당하냐? 예, 위기감이 있죠. 예. 라고 하는 지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이야기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느끼는 체감은요, 이 부분을 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자신들의 공천 이전에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 완전히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피부로 느끼는 현장 여론 속에서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영남 지역에 있어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뚝만 꽂아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국힘당의 공천 때문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극렬하게 나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미래 권력이 한동훈이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벌어진 상황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이슈예요.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킨 사람은 김경률 비대위원이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났을 가능성이 큰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마포울 출마를 거론한 것 때문에 이 사천 논란, 사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정당 개입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사안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게 보세요? 네, 좀 비슷하게 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이제 평론가에서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미래 권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립해서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던 기성 권력 밖으로 삐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꼽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윤석열 지지율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확장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지금 미래 권력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쭈쭈 해주면서 윤석열과 싸우니까 잘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보다는 발생 초기에 원인에서부터 인간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결국은 윤석열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란 게, 대통령 실장을 보내서 사퇴를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나 아니면은 공천 개입,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이상합니까? 한동훈이 분명하게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은 이미 박근혜 과정에 있어서 다 나와 있고, 근데 판례도 이제 다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본인이. 그러면 도대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치고 나왔을까? 두 번째, 그걸 또 대놓고 대통령실이 이미 법을 위반했다고 한동훈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예. 이 사실이 중요하지. 이걸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 것인가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범죄 행위가 한동훈의 입에서 대통령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 대련이냐라는 이준석 대표의 해석까지 나온 원인인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 과거선례가 있는데 이준석의 잔대가리가 끊임없이 발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준석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음모론의 시각에서 갈라치기, 쪼개기 이게 이제 주특기잖아요. 그 외에 잘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아침에 한동훈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한동훈과 비서실장의 만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범죄 행위를 드러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확인해 줬다. 자, 범죄 행위를 드러낸 상황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나중에 저거는 박근혜에 비교했을 때 구속감인데 저 구속감을 드러내면서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칩니까? 상식적으로 이 무식한 상상력에 제가 한 번씩 혀를 내두르는데 이준석의 그 잔머리는 오로지 갈라치기에만 특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